네, 지금 살까 말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이 포착주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석일 매니저,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우리 공략해봤던 종목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석일 매니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11월 12일 날 롯데쇼핑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상승세를 보여줬고 10만 원 위에까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주 롯데쇼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롯데쇼핑을 이제 편입했을 때가 이제 화이자 백신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가치주 혹은 코로나 피해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또 코로나 피해주기 때문에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대표적인 또 피해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등의 여력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치주들이 한번 좀 시세가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쉬어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면서 좀 이제 그 전반적인 가치주라는 피해주들이 조금 다시 한번 출렁거리는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현재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거의 좀 최악의 구간은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 밑으로 좀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가치주라든지 백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반등의 여력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올해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롯데 백화점이라든지 롯데 슈퍼 그리고 롭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롯데 계열사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 폐업을 한 게 한 99개 정도 점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한 3분기부터는 그 구조조정 효과가 이제 영업이익에서도 좀 성장하는 쪽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모던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또 백신 관련된 좀 좋은 데이터를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런 백신 관련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저점권에 있는 가치주 혹은 코로나 피해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롯데쇼핑도 현재까지는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유통주들도 되어 있을 거고요. 연말이기도 하고요.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황대현 매니저 같은 날 LNF를 선택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돋보이더라고요.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예, 말씀대로 어제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으면서요. 수급은 상당히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기업을 말씀드릴 때 이번을 제가 포인트를 뒀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화 물질의 그 안정적인 대량 생산의 기술이 상당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요. 특히 전기차용이죠.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의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13일 4만 원대에서 4만 1,000원 사이에서 추천 이후에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오늘 이제 약간의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장성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만 3,000원대, 4만 4,000원대 전후로 이렇게 현재 물량의 소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바로 성장성 부분에 대한 이런 대량 생산의 기술 선점 부분은 여전히 종목에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5만 원대를 보시면서 손절라는 39,800원대를 말씀을 드렸지만 탄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를 두되 약간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내고 있으니까요. 또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을 찾아보겠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 동진세미캠 선택하셨고요. 정석일 매니저는 메가이 CS입니다. 정석일 매니저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메가이 CS 사업 부문부터 좀 알려주시죠.
그다음 뭐 메가이CS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 뭐 동사가 이제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그리고 환자 감시 장치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의료기기를 좀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호흡을 좀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자 감시 장치는 뭐 응급실이나 이렇게 좀 위급한 환자들을 조금 이제 체크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공호흡기 쪽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에서 사실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국산화를 또 먼저 한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호흡기 이제 기기 쪽에서는 조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걸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필요한 인공호흡기라든 이런 건 전반적으로 다른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뭐 이제 중증 환자들까지 모두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를 또 이제 개발을 하고 그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동사에 이제 좀 투자 포인트들을 이제 한 가지 두 가지씩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현재까지 올해 이제 쌓아왔던 대부분의 좀 실적들을 보시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이제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그 수혜를 많이 입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원래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혜가 엄청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초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폐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 한 6명 중에 1명 정도는 거의 뭐 무조건 이제 인공호흡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미국이라든 전 세계적으로 인공호흡기가 좀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 메가이CS가 수혜를 많이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동사가 이제 뭐 발표한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00% 이상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이번에 또 흑자 전환을 또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가 좀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평가 메리트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메가이CS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 인공호흡기 쪽 관련돼서는 수요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또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 확진자가 뭐 15만 명, 지금 16만 명 이상을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일일 사망자 같은 경우에 지금 1,7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거의 이런 최고치를 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한 기사에서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 확산세가 또 다시 증가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 이제 병상이 좀 이제 부족해지죠. 그러면은 이걸 좀 환자를 치료 받으려고 대기하는 동안에 환자가 좀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인공호흡기의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 구간의 투자 포인트로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사가 최근에 좀 발표했던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차세대 호흡기 치료제를 지금 FDA에 이제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빠르게 산소를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FDA에 신청을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이제 판매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팔고 있던 제품보다는 훨씬 더 고부가 가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동사 실적에도 좀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증가되고 있고 이렇게 좀 신제품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좀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흡기 관련 전문 기업이고요. 메가이CS 그러면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겪고 나서 지금 보시면 한 3만 원 선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좀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요즘에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에 한번 조금 출렁거리면서 주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앞으로 인공호흡기가 뭐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고 좀 떨어졌는데 사실상 이제 코로나가 막 아직 그렇게 쉽게 잡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던 구간이 조금 더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36,100원대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 충분히 뭐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45,000원. 4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3만 원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31,000원대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현재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 메가이시였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1,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대현 매니저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죠. 동진세미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너무나도 그 익히 잘 알려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싸움 하면은 이제 그 포토레지스트가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기업을 조금 깊이 좀 알아야 될 때는, 동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과 TFT LCD 부분에서 바로 핵심 노광 공정이죠. EUV 강강의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동기업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세계에서 4번째로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를 두는 부분은 업력이 그만큼 상당히 오래돼 있고 이 부분에서 반도체 소재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 정부의 그 핵심 소재 어떤 수출 규제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아직도 또 법률적으로 또 남아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어떤 필요성이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어떤 이러한 그 기업들의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요. 특히 이제 EUV용 그 포토레지스트 이 부분에 국산화 진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동진세미캠의 그 회사의 매출 구조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부분에서 그 반도체용이 60%입니다. 디스플레이가 30%거든요. 즉 바로 PR북이 90%나 됩니다. 물론 상당히 그 기술력이 뛰어난 발포제가 10%도 포함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상당히 매출 구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포토레지스트라는 부분은 반도체 이제 미세한 그 회로를 그리기 위한 어떤 강강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옛날 그 필름에 이렇게 발라진 강강액 같은 원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부각이 됐냐면은 특히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가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적으로 10나노미터 이상의 포토레지스트는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10나노미터 이하 부분의 포토레지스트는 아직도 일본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기업 같은 경우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 부분을 상당히 지금 개발 실험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이제 조만간 이 부분에 특히 고품질 부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신규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약 1,100평 규모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공정을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클린룸 부분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회사 목표는 10나노미터의 어떤 미만의 반도체로 구성에 맞는 고품질을 생산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일본과 맞는 우리가 맞대응하는 포토레지스트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삼성전자도요. 과거 2017년도였죠. 바로 3자 배정 유상 방식으로 동진세미캠의 지분의 약 4.8% 정도 되는데요. 480억 정도를 현재 투자를 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삼성전자와 맞물리면서 동기업도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가 될 바로 포토레지스트의 국산화 부분에 계속적인 최근 매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 이 기업의 업력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업력 부분에서 최근에 상당히 어떤 그 포토레지스트 부분의 10나노미터 부분도 생산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습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소재 그 부분이 90% 부분, 포토레지스트 90%인데 여기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시장에 핵심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또 그것을 발전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기업의 어떤 매출 실적을 보면 3분기에는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바로 그 원화 강세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동기업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영업이익 부분도 한 14%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성을 달성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기업의 흐름을 볼 때 이런 그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현재 그 부분에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발포제 부분도 이제 비익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을 이 기업을 평가할 때는 호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핵심 기술의 그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실적 부분도 현재 호전이 되면서요 상당히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대표적인 소부장 종목이고요. 3분기에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잘 선방을 해줬습니다. 가격 어떻게 잡을까요? 예, 일단 최근 차트를 보신다면은 약간의 행보 조정이 조금 좀 더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말씀드리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8,550원대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좀 줬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최근 이평들이 특히 이제 5일선 이평과 21선 이평이 이제 수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물 압박이 과거보다 많이 축소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어느 정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36,500원대 직전 고점 전후 이 부분까지 두고 편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보고요. 손절가 29,400원대 두고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6,500원, 손절가 29,400원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를 바라보는 오늘의 시장 전략 두 분 한 분씩 좀 들어볼게요. 정석일 매니저부터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일단 코로나 좀 재확산세 우려감이랑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상승폭 자체는 엄청 크지는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 다시 한번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라는 점인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점을 논의가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으로 좀 하단을 받쳐주거나 혹은 다시 한번 성장률 쪽으로 좀 매기가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5G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강한 것처럼 당분간 성장률 관련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시는 전략도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황대현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시장을 코로나에 포인트를 두냐, 새로운 재정 부양 정책에 포인트를 두냐 볼 때 저는 미국의 이제 바로 부양 정책 추가적인 부분에서 협상을 재개한다는 부분이 시장을 상당히 상승 명분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어떤 상승 명분에서 상승의 분위기가 이어질 흐름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냐 볼 때 거래소 시장 그동안 반등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제 미리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 이제 다음 주에는 코스닥 쪽이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중소형 섹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일단은 IT 관련 종목군에 최근에 삼성전자 약진이다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소재라든가 바로 EUV 핵심 노광 관련주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테슬라 약진이 있었잖아요. 자율주행차도 또 오늘 상당히 중소형주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과 다음 주에는 또 오늘도 보면은 선조정 받았던 2차 전지의 어떤 실적 호전주들과 5G 관련주들도 이제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바이든 환경 관련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폭넓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을 잘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중소형주에서 상당한 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